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의 건조함을 관리하고 붓기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안검 수술 A to Z 1편을 시작하면서 노화의 원인과 두 가지 수술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현명하게 수술을 선택하는 방법과 좋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안검 성형술과 눈밑지방 재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피부 절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장점은 늘어져 있는 피부와 근육을 조정하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고, 눈밑지방 재배치, 즉 경결막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경우에는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는, 그리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피부와 근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을 할 수가 없고, 눈 밑에 눈물고랑이나 그리고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온 부분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절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눈밑지방 재배치로 절개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요. 거울을 보시고 눈 밑에 꺼진 부분을 가볍게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눈물고랑이 개선되는 모습을 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만으로도 눈 밑에가 노화가 많이 개선이 된다면 절개 없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봤는데도 눈 밑에 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주름이 보이고 늘어져 보인다면 피부를 절제하고 근육을 당겨서 고정하는 하안검 성형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전 진단을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을 찡그려 보아서 어느 정도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표정을 풀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복원력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름이 1초 이상 2, 3초 정도 지속이 되고 펴진다, 또는 얼굴의 표정을 풀어도 주름이 계속해서 보인다고 하면 이때는 하안검 성형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안검 성형수술이나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멍이 좀 있을 수 있고 붓기도 있고 또 눈을 깜빡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물을 볼 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안검하고 관련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붓기로 인해서 아래쪽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래를 봤을 때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로 보이거나, 따라서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이 좀 아른거리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는 결막이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나오고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많이 껴있거나 눈이 건조한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막의 형태에 일시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좀 뿌옇게 보이거나 해서 뭔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안검 수술을 한 부위의 관리보다 우선 안구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구에 건조증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눈물이 자꾸 분비되게 되고 결막이 부어오르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막 부종이 2주에서 3주 이상 흰자가 부풀어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낮 기간 동안에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공눈물 등을 사용해서 안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리는 안약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는 약이지 보습을 하는 성분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함이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약 이외에 인공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겨울철 건조할 때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주무시는 동안에 눈이 완전히 감겨있지 않아서 다음날 일어나셨을 때 눈이 굉장히 불편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지만 안대를 쓰고 주무시게 되면 보온, 보습을 통해서 훨씬 더 안구의 수분함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중요한 거는 수술 부위겠죠. 수술한 부위를 소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건조해지지 않도록 안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종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부터 최소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3일에서 4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들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안구가 불편하기도 하고, 한번 부풀어 올라서 붓기가 많이 심해진 경우는 붓기가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감각이
외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해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10분 정도 냉찜질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또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4일 정도 회복되는 염증기 동안에는 몸을 뜨겁게 하거나 활동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차갑게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4, 5일 정도 냉찜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붓기가 정체됐다 싶은 기간 이후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 정도 온찜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염증기를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림프액 순환을 빠르게 해주어야지만 정체되어 있지 않고 붓기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는 가만히 집에서 누워 계시기보다는 앉아 계시거나 안전하게 산책을 하시는 게 눈 수술 이후에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의 건조함을 관리하고 붓기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눈밑지방 재배치는 실밥 제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하안검 성형술의 경우에는 피부를 봉합해 놓은 봉합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수술 모두 저희가 힐라이트 장비를 이용해서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뭔가 붓기를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하시고 3일 정도째가 가장 힘든 시기이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편해지시는데, 기본적으로 노란 멍은 1에서 2주 정도, 혹시나 만약에 좀 진한 멍이 생기더라도 2주에서 4주 안에 멍이 풀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되시고 나면 훨씬 더 젊어진 하안검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수술을 선택하는 방법과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